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앉았다 일어설 때 뚝딱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무릎 소리를 단순히 노화나 피로의 신호쯤으로 여기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소리 속에는 관절 건강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무릎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특정한 소리는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생리적 소리입니다. 이는 관절 속 윤활화액에 있는 기포가 터질 때 나는 팝핑 소리로 통증이 없고 간헐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경고음입니다. 이는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서로 마찰하면서 나는 그라인딩 소리나 인대 힘줄이 뼈에 걸려 튕기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고 동시에 뻣뻣함, 통증, 부종이 동반된다면 관절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연골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작은 손상도 회복이 더디고 점차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고 서로 마찰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67세 여성 환자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자주 소리를 내지만 아프진 않아서 그냥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의 미세한 손상과 초기 관절염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통증이 심해지기 전이라 생활습관 개선과 근육 강화 운동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무릎 소리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치부하면 관절염이 조용히 진행돼 나중에는 통증과 움직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뻣뻣함과 소리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무릎 관절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초기 구조 신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에서 나는 소리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정상 소리와 경고음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절음과 관절염의 경고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무릎 소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간헐적으로만 들린다. 움직임 초기에만 뚝 하고 한 번 나고 이후에는 소리가 사라진다. 통증, 붓기, 열감이 동반되지 않는다.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매번 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만 난다. 이 경우 관절액 속에 형성된 작은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손가락 관절을 꺾을 때 나는 뽁 하는 소리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무리한 운동 후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반면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는 소리는 다릅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린다. 소리와 함께 서걱서걱 갈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통증, 뻣뻣함, 부종, 열감이 동반된다. 계단 오르내릴 때나 오래 걷고 난 뒤 증상이 심해진다. 이러한 소리는 연골 표면이 거칠어져 뼈와 뼈가 직접 닿거나 손상된 연골 조각이 관절 안에서 마찰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또한 인대나 힘줄이 뼈 돌기에 걸려 튕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은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탁탁 소리가 나고 저녁이 되면 무릎이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관절 내 내시경 검사에서 연골이 닳아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가 확인됐고 체중 감량과 하체 근육 강화 운동, 생활 습관 교정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증과 부종이 없는 간헐적 소리는 대체로 정상 범위지만 반복적이고 통증을 동반하는 소리는 관절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어떻게 변화하고 손상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은 단단하면서도 탄성이 있는 조직으로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은 조금씩 변화하고 그 변화가 누적되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골 변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연골 표면의 미세 손상 60세 이후에는 연골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같은 반복적인 하중이 쌓이면 연골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2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통증이 없고 가끔 무릎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연골 연화, 루안화, 연골이 점점 부드럽고 약해져 탄성이 줄어듭니다.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이 증가하고 서걱서걱하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묵직한 느낌이나 걸리는 감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단계, 연골마모, 연골의 두께가 얇아지고 부분적으로 닳아 없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뼈와 뼈가 직접 닿아 통증이 생기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부종이나 열감이 동반될 수 있으며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4단계, 뼈 변형과 관절염 진행 연골이 거의 소실되면 관절 주변 뼈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 변형이 관절 모양을 바꾸고 만성 통증과 변형성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고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69세 여성 환자분이 무릎이 아픈 건 아니고 소리가 조금 나요 라며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MRI 결과 연골이 얇아지고 표면이 거친 2단계 연골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근력운동, 체중 조절을 시작한 후 1년간 진행이 거의 멈췄습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골 변화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 소리 외에도 함께 나타나는 관절염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릎 소리는 관절염의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함께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심한 통증이나 수술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하는 관절염 초기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 뻣뻣함, 아침에 일어나 처음 몇 걸음을 뗄 때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관절 내 염증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통 30분 이내에 풀리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단 통증,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이나 안쪽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연골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 부종 무릎이 붓고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든다면 관절 내 염증이나 삼출액, 관절에 고인 물이 생긴 것입니다. 걸을 때 삐걱거림 움직일 때 서걱서걱 하는 느낌이 있거나 관절이 걸리는 듯한 감각이 들면 연골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통증 가벼운 걷기나 집안일 후에도 무릎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관절의 회복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분이 무릎에서 소리가 좀 나고 아침에만 약간 뻣뻣해요 라고 하셔서 검진을 했더니 초기 관절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체크리스트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됐는데 생활습관 개선과 체중 감량, 근육 강화 운동으로 1년간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관절염의 초기 신호는 종종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피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들은 무릎이 보내는 지금부터 관리해주세요 라는 요청입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연골 손상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 소리를 악화시키고 관절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릎 소리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일상 속에서 무릎을 악화시키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연골 손상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쪼그려 앉기와 장시간 무릎 굽히기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 관절의 체중의 3~7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줍니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나 청소 정원 가꾸기 중 자주 하는 자세지만 연골 표면에 큰 압박을 주어 미세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은 평지보다 무릎 하중이 훨씬 큽니다. 하루에 몇 번 오르내리는 것은 괜찮지만 운동 삼아 계단 오르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무릎 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비트는 동작입니다. 골프 스윙, 배드민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무릎 안쪽 연골과 인대에 비틀림 하중을 줍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신발 착용입니다. 높은 굽, 완충 기능이 없는 딱딱한 신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걸을 때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쿠션감이 있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증가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체중 1kg를 늘면 평지에서는 약 3kg, 계단에서는 5-7kg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몇 년간 조금씩 늘어난 체중이 관절염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70세 남성 환자분이 무릎 통증과 소리를 호소하셨는데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를 30분씩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 목적이었지만 무릎 연골 상태를 고려하면 과부하였습니다. 걷기와 수영으로 운동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통증과 소리가 줄었습니다. 무릎 건강은 운동량보다 운동의 질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이 받는 하중과 체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체중 변화는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를 이해하면 왜 체중 관리가 관절염 예방의 핵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의 약 3배입니다. 즉, 체중이 70kg인 사람은 걸을 때마다 무릎 한쪽에 200kg 정도의 압력이 전달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4~5배, 계단을 내려올 때는 6~7배까지 하중이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계단 내려가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에 특히 위험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체중이 1kg로 늘어나면 평지에서는 약 3kg로, 계단에서는 535kg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하중이 매일 수천 번 반복되면 연골과 관절 주변 구조물은 서서히 손상되고 관절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체중 감량이 무릎 통증 완화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자주 확인합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양쪽 무릎에 소리와 통증이 있었고 체중이 72에서 64kg로 줄자 6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MRI에서 관절 내 염증 소견도 완화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무릎 통증 완화뿐 아니라 연골 손상 진행 속도를 늦추고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피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체중 감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 손실로 이어져 무릎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량 목표는 한 달에 8-10kg 정도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 안정성과 무릎 소리 예방에 중요한 허벅지 엉덩이 근육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뼈와 연골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는 힘을 담당하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반드시 사용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못해 하중이 연골에 직접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연골 마모 속도가 빨라지고 무릎 소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중둔근은 골반과 무릎의 정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중둔근이 약하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는 내반, 외반 변형이 생겨 관절의 특정 부위에 하중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 내 마찰이 증가하고 연골 손상이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이 양쪽 무릎에서 지속적인 서걱 소리를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은 약간 손상된 상태였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3개월간 무릎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운동, 고무밴드를 이용한 엉덩이 벌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릎 소리가 줄고 계단 오르내릴 때의 불평함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근육 강화는 단순히 무릎 보호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과 균형 감각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히 받쳐주면 연골 손상 속도를 늦추고 통증 없는 생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릎 건강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근육을 강화하려면 연골과 인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저충격 운동이 핵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강하게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과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줄어들어 무릎에 가는 압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물의 저항을 이용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고르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충격이 적고 무릎의 굽힌 펴짐을 반복해 관절, 윤활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단, 안장의 높이를 조절해 무릎이 지나치게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관절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밴드 운동입니다. 고무 밴드를 무릎 위에 걸고 다리를 벌리는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무릎의 정렬을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뒤쪽, 햄스트링, 종아리를 가볍게 늘려주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68세 여성 환자분이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운동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실내 자전거와 의자 스쿼트를 주 3회 20분씩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일상 활동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운동은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관절에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무릎 소리와 통증을 줄이고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 연골에 무리를 주어 피해야 할 혹사 운동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지만 잘못된 운동 선택은 오히려 연골 마모를 가속화하고 무릎 소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에 부담이 있는 6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운동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심한 점프 동작이 포함된 운동입니다. 줄넘기, 에어로빅의 점프 동작, 농구 배구 같은 격렬한 점프 운동은 무릎 관절에 순간적으로 체중의 6자 8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줍니다. 이미 연골이 얇아진 상태라면 손상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전통 무술, 바닥에서 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중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동작은 관절면을 과도하게 압박해 통증과 마찰음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급격한 방향 전환과 비틀림이 많은 운동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스쿼시처럼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종목은 무릎 인대와 반월 산견골판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넷째, 무거운 중량 스쿼트나 런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근육 강화에 좋을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연골 손상 위험이 큽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 운동을 추천합니다. 점프 대신 실내 자전거나 수영으로, 심폐기능과 하체 근육 강화 바닥 자세 대신 의자 스쿼트로 하중 조절 방향 전환이 많은 종목 대신 걷기, 아쿠아로빅으로 관절 안정성 유지 진료실에서
72세 남성 환자분이 무릎 강화를 위해 매일 계단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골 손상이 심해져 통증이 악화됐죠. 수영과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바꾸자 2달 만에 통증이 완화되고 무릎 소리도 줄었습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운동 선택에서 강도보다 안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 연골과 인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영양과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 관리입니다. 연골과 인대는 혈액 공급이 제한적인 조직이라 회복 속도가 느린데 적절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재생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연골과 인대의 주성분은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C입니다.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연골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귤,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에 풍부합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완화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무릎 관절 주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 관절 전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멸치, 우유, 치즈, 두유, 시금치, 표고버섯, 그리고 햇볕 노출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다섯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입니다. 연골 구성 성분을 보충해 관절 마모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게나 새우 껍질에서 추출한 보충제 형태로도 섭취 가능합니다. 진료실에서 69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으로 걷기 운동을 줄인 상태였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단백질과 비타민C 섭취가 부족했고 오메가3도 거의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식단을 3개월간 유지한 결과 계단 오르내릴 때의 통증이 줄고 관절 뻣뻣함이 완화됐습니다. 결국 무릎 건강은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건강, 지방, 미네랄이 균형 있게 채워질 때 지켜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 소리를 방치하다 관절염이 진행된 사례와 적극적으로 관리해 회복된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소리를 가볍게 넘긴 경우와 제때 관리한 경우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두 환자분의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남성 환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서걱하는 무릎 소리가 있었지만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시작되었고 MRI 검사에서 3단계 연골 마모와 골극 뼈 돌기 악가아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병행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평함이 남아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 환자입니다. 걷기 운동 중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 표면이 거칠어진 초기 관절염이 확인됐고 즉시 체중 감량, 근육 강화 운동, 생활습관 교정, 관절 영양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무릎 소리가 줄고 계단 오르내리기 시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도 정기 검진에서 큰 진행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조기 대응이었습니다. 무릎 소리만 있고 통증이 없더라도 그 소리가 반복되고 생활 속에서 자주 느껴진다면 이미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활 습관과 운동 영양 관리만으로도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오랫동안 통증 없는 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무릎 지키기 실천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무릎 소리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관절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시점이 앞으로의 관절 수명을 결정합니다.
무릎을 지키기 위한 실천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체중 관리, 무릎 하중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체 근육 강화, 대퇴사 두근과 중두근을 단련해 무릎 안정성을 높입니다. 저충격 운동 선택, 수영, 실내 자전거, 걷기처럼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지속합니다. 관절 혹사 습관 피하기, 쪼그려 앉기, 장시간 계단 오르기, 점프 운동을 줄입니다. 영양 보충, 단백질, 비타민C, 오메가3, 칼슘과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정기검진, 무릎 소리가 지속되거나 동반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전문의 진단을 받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자동차 타이어와 같습니다. 닳기 전에 관리하면 오래 쓰지만 방치하면 교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평소보다 10분 더 걷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타기, 아침마다 물 한 잔과 스트레칭, 그리고 주 2에 3회 하체 근력 운동, 이런 습관이 쌓이면 수년 후 무릎 건강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무릎이 평생 잘 움직여야 우리의 삶의 질도 지켜집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이 보내는 작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소리에 답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